청와대 0명, LH 20명, 야당 무늬만 조사. 어제 정부가 국토부 LH 직원에 대한 땅 투기 의혹 관련해서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어제 프레스룸 시간에 생중계로 전해드렸는데요. 정세균 총리의 발표 내용 다시 한번 듣고 오겠습니다. 민변과 참여연대에서 제기한 투기 의심 사례를 포함하여 총 20명의 투기 의심자를 확인했습니다. 오늘 LH 조사 결과 발표는 시작일 뿐입니다. 정부는 모든 의심과 의혹에 대하여 이잡듯 샅샅이 뒤져 티끌만한 의혹도 남기지 않겠습니다. 1차로 비서관급 이상 고위공직자 본인과 배우자 및 직계가족 368명의 토지거래 내역을 전수조사한 결과 부동산 투기로 의심할 만한 거래는 아예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은미 기자, 어제 이제 14,000명 조사해서 민변 등이 그동안 제기했던 13명 제외하고 7명 밝혀냈어요. 그래서 그런 건지 지금 부실조사다 이런 논란이 지금 일고 있죠. 네, 맞습니다. 이제 어제 정세균 총리 그리고 청와대에서 방금 보신 것처럼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이 내용을 기사로 다룬 거에 댓글에 이런 게 있더라고요. 0이 몇 개 빠진 거 아니냐. 네, 그러니까 이번 조사 결과에 대해서 국민들은 생각보다 너무 적다. 그리고 믿을 수가 좀 없다라는 반응이 좀 대세인 것 같습니다. 네. 네, 왜냐하면 이 지금 조사한 인원, 그러니까 정부가 조사한 게 국토부 그리고 LH 전 직원이었거든요. 네. 다 합쳐서 14,000명이 넘는데 이 중에 20명밖에 안 된다는 건 사실 0.14%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근데 이게 또 직원 당사자에 대해서만 조사를 한 건데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서 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요즘 세상에 어떤 공무원이 투기를 목적으로 한다면 실명으로 거래를 했겠느냐. 누가 자기 이름으로 거래를 했겠느냐. 그렇죠. 그러니까 차명 거래가 사실 가장 주요한 포인트인데 본인 이름 실명으로 조사한 것만 갖고 이걸 1차 조사라고 발표하는 게 말이 되냐라는 게 지금 현재의 분위기입니다. 그럼 이동석 기자, 어제 이제 발표 두고서 정치권 반응은 어때요? 네, 일단 민주당 내에서 쓴소리가 나왔습니다. 해당 주인공은 노웅래 민주당 최고위원인데요. 노 의원은 만족할 조사 결과라 보기 어렵다면서 어설픈 대응은 화를 더 키울 뿐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어설픈 대응이라고 표현한 거는 정부의 조사 결과를 받아들이기 어렵다 이런 의미로 해석이 되는데요. 야당에서도 정부의 발표에 대한 쓴소리가 계속 이어졌습니다. 고작 투기꾼 7명 더 잡아내자고 패가망신을 거론하며 법석을 떨어나면서요. 정부가 국민에게 큰 헛웃음을 줬다 이렇게 맹비난을 쏟아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는 이번 사태와 관련 특검을 하자고 주장했습니다. 발언 듣고 오겠습니다. 어제 정부 합동조사단 발표가 있었습니다. 조사 결과 투기 의심 사례가 추가로 확인되었습니다. 참담합니다. 그래도 시민들이 신뢰하지 않습니다. 공직을 이용한 부당한 이득 반드시 몰수하고 투기의 고리 이번 기회에 완전히 절연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당에 제안합니다. 특검합시다. 김태년 원내대표님 답을 기다리겠습니다. 김태년 원내대표님 답을 기다리겠습니다. 이동석 기자, 김태년 원내대표 답을 했나요? 네, 김태년 원내대표 하루가 지나서야 답을 내놨습니다. 박영선 후보는 시민들이 신뢰하지 않는다면서 민주당의 특검을 요청한 거를 방금 영상을 통해 만나보셨는데요. 김태년 원내대표 답을 기다리겠다 이렇게 강한 어조로 말을 어제 했습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요. 특검을 수용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야당과 즉시 협의하도록 하겠다고 밝힌 상태입니다. 오늘 오전이었거든요. 여야 지도부 회동이 있었거든요. 네. 오늘 오전에 진행된 만큼 LH 사태와 관련된 국회의원 전수조사까지 여야가 합의를 이끌어낼지 현재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김은미 기자, 이 특검 제안 관련해서 야당 반응은 어때요? 네, 일단 국민의힘은 이런 입장입니다. 특검 피할 이유가 뭐가 있냐라는 입장이긴 한데 일단 검찰이 먼저 수사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특검을 가든 해야지 바로 특검으로 가는 건 아니지 않냐라는 얘기인데요. 주호영 원내대표의 얘기 직접 들어보고 오시죠. 특검은 이것을 합의하고 구성하는 데만 해도 2달 이상이 걸리기 때문에 특검을 피할 이유는 없지만은 우선
검찰을 중심으로 한 정부의 신속한 수사 이후에 특검을 논의할 문제다. 특검은 검토하되 우선적으로 시간을 놓치지 않고 수사 경험이 있고 대량 인원 수사 인력 동원이 가능한 검찰이 먼저 하는 것이 맞다. 이런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지금 들어보셨는데 한마디로 이겁니다. 그러니까 4월 재보선이 코앞인데 네. 이거 여권이 시간 끌게 하는 거 아니냐라는 지적입니다. 은영 위원님, 지금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거 시간 끌기용 아니냐 이렇게 지적을 했는데 박영선 후보가 이렇게 특검 카드를 꺼내게 된 이유가 뭘까요? 네, 사실 어제 1차 조사 결과 맹탕이다 이런 평가가 대부분이죠. 네. 한마디로 민병과 참여연대에서 제보만으로 하루 만에 확인한 게 13건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정부 합동조사단에서 무려 이제 일주일여간 확인한 게 불과 7건을 추가로 확인한 데 그쳤거든요. 네. 결국 이제 본인 실명 거래 확인으로는 밝혀낼 수 없다. 그렇죠. 한마디로 그 가족과 차명 거래 조사를 해야 되는데 이게 수사를 통해서만 밝혀낼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현재 수사가 어떻게 돼 있습니까? 경찰이 주도로 하는 합동수사본부에서 하도록 돼 있잖아요. 네. 검사 한 명을 파견하긴 하는데 수사단에 파견하는 게 아니고 조사단에 합동조사단에 파견하는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경험도 없는 경찰만으로는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질 리 없다고 생각하는 게 지금 대부분의 좀 시각인 것 같습니다.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결국 욕을 먹는 건 정부 여당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수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고육지책으로 박영선 전 장관, 즉 서울시장 후보가 이렇게 특검 카드를 꺼내든 게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요. 다만 이제 김태년 민주당 후보 당대표 직무대행도 야당과 협의하겠다고는 나왔지만 오늘 뭐 1차 협의로에서는 불발된 걸로 알려졌어요. 네네. 주호영 원내대표 입장에서는 시간 끄는 거 아니냐. 그렇죠. 일단 뭐 검찰 수사를 하자라고 하는데 현재로서는 뭐 검경 수사권 조정 때문에 검찰 수사를 못 하는 거고.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좀 지켜봐야 돼, 주목해야 할 점이 뭐냐면 특검 도입을 그 여당 내에서 한마디로 제안을 한 거잖아요. 그렇죠. 한마디로 여당도 지금 현재 경찰만의 수사로는 제대로 진실규명을 하기가 어렵다라는 걸 여당도 인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지금 때문에 뭐 지금 특검이 수사단 가지고는 제대로 된 수사가 될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네, 그 여당도 그렇다는 거고 김태년 그 직무대행도 일단은 긍정적으로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본인도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야당과 이제 협의를 추가로 해봐야 되겠습니다만은 특검이 도입되건 도입되지 않건 지금 현재 경찰만으로 이루어진 합동특별수사본부는 제대로 역할을 하기 어려우니 검찰을 좀 더 파견을 한다든가 하는 방식으로 검경 합동수사 방식을 좀 도입해야 하지 않느냐 이런 목소리가 지금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 여당은 특검과 더불어서요, 국회의원 전수조사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몇몇 여당 의원들에 대한 투기 의혹이 나오면서 파장이 국회로까지 번진 데에 따른 건데요. 여기에 야당도 못할 것 없다 이렇게 호응하고 있습니다. 과연 국회의원 전원에 대한 전수조사 가능할까요? 윤지영 기자의 백브리핑에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윤 기자, 일단 이 전수조사 관련해서 여야 모두 동의는 한 상황인 거죠? 네, 뭐 일단 동의는 했다고 봐야 할 것 같은데 조금 애매한 측면이 있습니다. 애매해요? 먼저 상황을 좀 설명을 드릴게요. 네. 보시면 양이원영, 양향자, 김경만, 서영석, 김주영, 윤재갑 모두 현재 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국회의원들인데요. 네, 모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소속입니다. 그러네요. 네, 그래서일까요? 이 김태년 당대표 직무대행 어제 이런 제안을 야당에 하고 나섰습니다. 민주당은 국회의원 300명 전원에 대한 부동산 전수조사를 국회의장님과 국민의힘에 제안합니다. 민주당은 이미 정부 조사와 별개로 소속 의원 및 보좌진, 당직자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야당도 국회의원 전수조사에 적극적으로 호응해 주기를 요청합니다. 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즉각 수용 입장을 밝혔는데요. 네. 영상 이어서 보고 오시죠. 그래서 부동산 투기 의혹 전수조사 제안했는데 뭐 한번 해보죠. 뭐 300명 다. 네, 하지만 주호영 원내대표는 좀 발언에서 온도차를 보였습니다. 뭐라고 했는지 오늘 영상 보시겠습니다. 뭐 낀 놈이 성낸다고 민주당은 자당 소속 의원 전수조사를 먼저 하시고 자당 소속의 광역단체장, 지방의원, 기초단체장, 관계되는 공기업의 직원부터 모두 전수조사를 하십시오. 그러고 나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
전수조사를 하겠습니다. 글쎄요,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뭐 쉽지만은 않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어쨌든 호응은 한 거니까 이제 전수조사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글쎄요. 그런데 벌써부터 전수조사 이루어지지 않는 것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흘러나옵니다. 벌써요? 네, 그 이유 과거 사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네. 일단 이명박 정부 시절로 거슬러 올라가 볼게요. 지난 2008년 당시 이봉화 복지부 차관, 이때 당시에 농사를 짓지도 않으면서 경장 농민들만 신청을 할 수 있는 쌀 소득 보전 직불금을 신청했다가 논란이 됐는데요. 네, 여기에 이어서 당시 여당이었던 한나라당 의원들도 이 쌀 직불금을 신청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쌀 직불금 불법 수령 파문이 일었습니다. 이때 민주당은 국정조사 요구까지 했었거든요. 당시 한나라당 어떻게 대응했는지 저희가 영상으로 준비해봤습니다. 야당이 자기들이 집권하던 시대에 잘못된 정책을 만들었어요. 감사원 추사대로 5천억에 달하는 불로소득이 잘못 배분됐다면 그걸 고치거나 바로잡을 생각은 하지 않고 상대당을 쌀떼기 정당이니 거기다가 국정조사를 하고 그런 뻔뻔스러운 처사로 일관하고 있는 거 옳지 않습니다. 문제의 본질은 노무현 정부 시절에 잘못됐던 그 제도를 고치고 환수금을 받아내서 먹던 농심을 달래주는 것이 지금 네, 지금 보신 것처럼 이 당시 한나라당 원내대표였던 홍준표 의원, 노무현 정부 때부터 이어진 잘못된 제도 탓을 하더니요. 네. 이 기자회견 나흘 뒤에는 국회의원 전수조사를 꺼내들고 나섰습니다. 우리만 문제 있다는 거냐, 너희들도 문제 없는지 보자라는 건데 이때 당시의 결과 어땠을까요? 전수조사 안 된 거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결국 전수조사 합의, 방식 등에 합의하지 못하고 무산되는 결과만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과거 영상 보니까 제가 예전에 이제 국회 출입기자 시절에 그때도 아마 국회의원 보좌관 관련해서 전수조사하자 뭐 이렇게 얘기 나왔던 기억이 좀 나네요. 네, 맞습니다. 당시 서용교 민주당 의원이 본인의 딸을 인턴으로 채용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됐습니다. 네. 이때 서용교 의원 국회에서 기자회견까지 하고 사과에 나서기도 했었는데요. 당시 영상 보고 이어가겠습니다. 사려 깊지 못했습니다. 다 저의 불찰이었습니다. 국회에서 관행이라고 용납되던 것은 저를 계기로 바뀌길 기대하겠습니다. 국회에서 관행이었다는 서 의원의 이야기, 아예 없는 얘기는 아니었습니다. 이 이후에 여야 가릴 것 없이 이 친인척 보좌관 특혜 채용 의혹이 터져나왔는데요. 네. 이때 논란이 커지면서 당시 새누리당 하태경 의원이 전체 의원실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하자 이렇게 제안을 했는데 이때도 결국 여야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무산됐습니다. 왜 국회의원 특권 얘기 많이 하잖아요. 네. 이쯤 되면 이 전수조사에서 빠지는 것도 국회의원 특권인가요? 네, 그러니까요. 문재인 정부 들어서만요. 이번을 포함해서 지금 모두 5차례 이 공직자 비리 논란이 불거질 때마다 국회의원 전수조사 제안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매번 제안뿐이었고요. 결국 실행으로 옮겨진 적은 단 한 차례도 없습니다. 이 여야 막론하고 우리만 문제냐, 다 한번 까보자 이렇게 국면 전환용 카드로 이 전수조사를 이용하고 있다는 비판, 이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이는 이유입니다. 매번 불발된 이 국회의원 전수조사, 이번엔 사안인 만큼 국회의원도 예외 없이 꼭 전수조사가 그것도 철저하게 이루어지는지 국민들이 지켜볼 것 같습니다. 윤 기자 수고했습니다. 자, 이동석 기자. 그런데요, 지금 국민의힘에서도 어쨌든 호응을 하긴 했는데 국민의힘 내부에서 비판도 나오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국민의힘 국회의원 전수조사 요구는 물타기다. 이런 반응이 현재 국민의당 내부에서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물타기다? 네, 그렇습니다. 주인공은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인데요. 먼저 어떤 발언을 했는지 듣고 오시겠습니다. 이름 나오는 사람 주변부터 먼저 캐시고 야당은 어차피 지금 뭐 권력에 접근 가능하지도 않지만 뭐 캐는 거 저는 환영입니다. 저는 여야를 막론하고 이런 짓을 하는 사람은 정치권에서 완전히 퇴출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지금 여당 대표라는 분이 땅과 돈의 흐름을 추적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이렇게 많이 나오는데 다 무시하고 지금 사람 누구 더 뒤지자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이거 눈길을 돌리는 거죠. 그 김태년 씨가 얘기하는 것은 누가 봐도 물타기거든요.
네, 좀 전에 들으셨겠지만 김태년 씨, 보통은 같은 동료 의원일 경우에는 원내대표를 이렇게 부르는데 그만큼 굉장히 화가 났다는 의미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또 상대당 당 대표 직무대행인데 김태년 씨는 좀 그러네요. 네, 그렇습니다. 윤 의원은 전수조사를 하는 건 아무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포문을 열었거든요. 그러면서 김태년 원내대표가 얘기하는 건 누가 봐도 물타기다. 여야 막론하고 투기를 하는 사람은 정치권에서 퇴출돼야 한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이현정 의원님, 조금 전에 이제 백브리핑에서 봤는데 매번 국회의원 전수조사 얘기 나오는데 변죽만 올렸어요. 이번 전수조사는 가능할까요? 글쎄요. 정말 가능했으면 좋겠는데 왜 국회의원들을 전수조사해야 되냐 하면 보통 신도시가 개발이 이제 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신도시 개발의 정보를 알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은 일단 국토교통부가 있겠죠. 그렇죠. 그리고 그걸 주무를 하는 LH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또 이 LH가 국토교통부가 국회와 또 상의를 하게 될 겁니다. 네. 그리고 또 현재 지자체장들과 또 상의를 하게 돼요. 그렇죠. 그런 그 과정을 통해서 실제 어느 지역에 할 것인지가 사전에 알 수 있는 위치에 있는 바는 게 바로 국회의원들이거든요. 네. 더군다나 이제 뭐 여당 같으면 여당 원내대표라든지 대표라든지 당의 어떤 지도부가 알 수 있을 것이고 또 하나는 국토교통위가 있습니다. 국토교통위 같은 경우는 이제 거기서도 충분히 정보를 공유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보통 의원들이 보면 이게 이제 그 발표하기 전에 미리 좀 알려달라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이제 그래서 그것들이 실제로 정보가 미리 가서 투기를 한 게 아닌가라는 여러 가지 의심들을 사고 있습니다. 실제 미리 보도자료까지 낸 의원들도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이제 과천시에는 국회의원 같은 경우는 미리 보도자료, 자기 지역에 개발된다는 보도자료까지 내서 그게 문제가 됐었거든요. 그렇죠. 그럼 이게 사실은 개발 정보라는 게 아시겠지만 하루 이틀 먼저 아는 게 사실은 정보라는 게 각 돈이거든요. 미리 사놓으면 그 정보가 나오면 이미 이거는 뭐 투자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국회의원들 같은 경우는 재산 공개를 합니다. 그 재산 공개를 하게 되면 어디에 있는지 자기 친인척, 자기 직계 존비속 하게 돼 있는데 문제는 이제 이게 전수를 하게 될 경우에 과연 그럼 누가 할 것인가가 문제일 거예요. 누가 주체가 되면 국회 사무처가 주체가 돼서 할 것인가 아니면 또 범위를 어디까지 할 것인가. 그 국회의원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본인들이 투자를 잘 하지 않거든요. 아까 앵커께도 이야기했지만 부동산 투기 자기 이름으로 하는 사람은 굉장히 순진한 사람입니다. 네. 그러니까 뭐 다 보면 뭐 친인척이나 또 친인척보다도 예를 들어서 전혀 알 수 없는 뭐 친구라는 걸 통해서 서로 근저당권 설정해 놔놓고 팔지 못하도록 해놔놓고 그런 식으로 투기하는 수법들이 많거든요. 지금 그 민주당에서 의혹 나오는 의원들 죄다 본인 이름으로 의혹 나오는 거 그렇습니다. 아니에요? 자기 뭐 부인 정도만 해도 그나마 괜찮아요. 네. 근데 문제는 전혀 친구를 통해서 못 팔게끔 해서 근저당을 설정하고 이런 것들은 뭐 수사를 해야지만이 밝혀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LH 문제는 단지 LH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동안 국가가 중심이 해왔던 여러 가지 신도시 개발, 토지 개발 이거와 관련해서 미리 정보를 알고 투자한 게 있는가 이게 밝혀내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지금 뭐 국회의원들이 그 공무원들만 계속 이제 비판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떳떳하다면 본인들도 저는 이걸 마다할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지금 네. 여당 의원들 이미 벌써 몇 명이 나왔잖아요. 그렇다면 저는 국회도 나름대로의 국회 합의를 통해서 조사를 해서 이런 의혹들을 좀 불식시켜야죠. 왜냐하면 이 사태에 대해서 국회의원들은 계속 LH와 그 공무원들만 비판하고 있지만 본인들도 과연 여기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지 그래서 한번 따져보는 것도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자, 국회의원도 국회의원이고요. 이런 상황에서 지금 LH 직원들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도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이번 사태가 계속해서 풍자가 되는 패러디물이 쏟아지는데요. 지난번 저희가 뭐 LH 혼자 산다 뭐 이런 것도 전해드렸는데 김은미 기자. 네. 또 다른 뭐 풍자 패러디물이 계속해서 지금 나오죠. 네, 맞습니다. 지금 LH 관련해서 풍자물이 너무 많아서 그중에서 저희가 몇 개를 선별해서 말씀드릴 정도입니다. 네, 먼저 지금 보시는 거 영화 내부자들의 포스터인데 내가 LH로 바뀌어 있죠. 네, LH 그렇네요. 부자들입니다. 네, 뭐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을 것 같은데 이번엔 인터넷 여론조사 한번 볼까요? 네, 저희가 뭐 서울시장 차기 대선 후보 이런 여론조사 말고 그런 여론조사랑은 좀 차원이 다릅니다. 이건 이제 인터넷에서 재미로 좀 클릭을 하는 그런 여론조사인 건데 처음에 보면은 지금 뭐 대기업 직원이랑 LH 직원 둘 중에 누가 더 나은가를 따지니까 LH 직원이 압도적으로 높게 나옵니다. 모든 1위는 다 LH 직원이군요. 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지금 대기업이랑 LH 중에서는 LH다. 근데 그렇다면 두 번째, 전문직인 의사랑 비교를 하면 어떠냐? 네, 역시나 LH 직원이 압도적입니다. 90%가 넘게 지금 LH를 택했죠. 그러면 이번에는 강남에 있는 3층 상가 건물주랑 한번 비교를 해봤습니다. 네.
굳이 콕 집어서 강남에 있는 3층 상가 건물주라고 지금 저기에는 나오지 않는데 그 위에 이렇게 표기가 돼 있거든요. 콕 집어서 강남에 있는 건물입니다. 하니까 지금 좀 비슷해요. 물론 이것도 LH 직원이 높게 나오긴 했지만 강남에 있는 3층짜리 건물은 있어야 LH 직원의 좀 명함이라도 좀 내민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런 풍자를 보는 LH 직원들은 과연 어떤 생각을 할까? 한 직원이 LH 내부의 소식을 전했습니다. 김 기자, 네. 내부 분위기 어떻던가요? 네, 저희가 그래서 이 내부 직원의 생생한 목소리 좀 준비해봤는데요. 먼저 들어보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제가 아는 주변의 많은 직원들이 이번 보도를 통해서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거를 처음 접했고 내가 모르는 세계가 있었나 싶을 정도로 좀 많이 놀랐고 당혹스러웠습니다. 일부 직원들이 투기라고만 처음에 생각을 했었는데 이게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또 보도된 내용들이나 국민분들의 반응을 보면서 좀 도덕적으로 좀 안일했던 거는 아닌가, 좀 더 자성의 목소리가 그래서 좀 커져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억울하다거나 이런 분위기보다는 정말 조심해야겠다. 실제로 잘못한 사람들이 드러난다면은 또 신속하게 그 처벌이 받기를 그렇게 좀 모두가 바라고 있습니다. 다들 좀 적극적으로 좀 조사에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5년차 직원이었습니다. 5년차 직원이 얘기하기로는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거에 대해서 나는 물론이고 내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도 이번에 처음 알았다, 충격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익명 게시판에 이 올린 글이 정말 많이 회자가 되지만 실제 분위기는 정말 대부분 몸을 낮추고 좀 조심하는 분위기다. 억울해하는 이런 것도 아니다라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이 익명 게시판에 올라온 몇몇 글로 인해서 이 LH 직원 전체가 약간 투기꾼으로, 잠재적인 투기꾼으로 매도가 된 것에 대해서 좀 안타깝다라고 전했습니다. 이 LH 내부에서 자성의 목소리가 나온다는 거 그나마 좀 다행인 것 같습니다. 오늘 국회에서는 국토교통위원회 전체 회의가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 변창흠 장관도 출석을 했는데요. 변창흠 장관 어떤 얘기를 했는지 영상으로 보고 오겠습니다. 다시 한번 어제 그 충격적인 결과를 보고 좀 너무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장관님, 최근에 사의 표명하신 바 있습니까? 네, 여러 차례 제가 자리에 연연하지 않는다 말씀드렸습니다. 아니요, 사의 표명을 대통령에게 하신 바 있습니까? 아직은 없습니다. 그러면 사의 표명을 하실 생각이 있으십니까?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판단하겠습니다. 이동석 기자, 사의를 하겠다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계속 있겠다는 얘기인가요? 저도 그게 조금 헷갈릴 지금 상황인데요. 네. 지난해 12월 28일이었죠. 변창훈 장관이 임명된 이후에 문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한 적은 없다고 오늘 국토위에서 밝혔습니다. 네. 변 장관 이 자리에서 오늘 국토위에 참석해서요. 자리에 연연하지 않겠다, 결정에 따르겠다며 사실상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걸 내비친 것 같습니다.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다. 그렇습니다. 오늘 국토위에선 변 장관을 향한 야권의 공세도 굉장히 심했는데요. 특히 심상정 의원 같은 경우에는요. 투기 의혹 20명은 축소보고 아니냐는 의심이 든다. 그러면서 변 장관을 몰아세운 발언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이 정세균 총리도 이 변창흠 장관 거취와 관련해서 어떤 조치가 필요할지 심사숙고해 보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과연 문재인 대통령 보궐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어떤 결정을 할지도 관심이 모아집니다. 이런 가운데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이 2년 전에 3기 신도시를 언급했던 과거 발언이 다시 조명받고 있습니다. 이동석 기자, 다시 조명받는 이유가 뭐예요? 네, 이 김현미 전 장관, 국토부 장관 시절이었던 지난 2019년 연합뉴스와 신년 인터뷰를 진행을 했는데요. 네. 이 내용이 화제입니다. 이때 당시 기자가 3기 신도시 입지를 보니까 언론에 보도된 곳은 모두 제외됐더라라고 이렇게 질문을 하자 김현미 장관, 우리는 이미 입지를 다 정했는데 언론사에서 하나도 못 맞추더라. 그것을 보면서 너무 신기하고 짜릿했다. 신도시 발표되기 전까지 250명이 알고 있었던 사안인데 직전까지 보안이 잘 지켜졌다라고 한 겁니다. 신기하고 짜릿했다. 네, 이 인터뷰 내용이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이렇게 공유가 되고 있는데요.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당시 인터뷰에 대한 이 조롱 섞인 비판을 내놓고 있습니다. 몰래 해먹어서 짜릿한 건가?
보안을 지켜야 자기들끼리만 살 수 있으니까 지켜진 것 등등의 댓글이 달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야당 역시 비판에 나섰습니다. 이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은 해당 기사를 SNS에 같이 캡처를 해서 올리면서 무엇이 지켜졌나라는 글을 달기도 했습니다. 역대 최장수 국토부 장관을 지냈던 김현미 전 장관 퇴임 후에도 논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어쨌든 이번 사태와 관련해서 뭐 부실 조사 얘기도 나오고요. 특검 얘기도 나오고 전수조사 얘기도 나오고 파장이 계속해서 이어지는데 과연 이 파장 언제까지 이어질지 프레스룸도 계속해서 끝까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